이건 제가 따로 드리지 않았으니까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대인재 학원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50분 정도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작년에 설명회를 따로 못해서 아마 그 지금 바뀐 입시안이나 이런 걸 뭐 설명회 통해서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교 입시안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4월 말까지 대학별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그때쯤 목표하는 대학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나와 있는 거는 현재 고2 대상으로 하는 입시안인데 조금 몇 가지 바뀐 트렌드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3 때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그걸 위한 과정으로 지금 현재 고2 대상으로 좀 바뀌는 것 같고, 고1 대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나와 봐야 되는 거고, 좀 걱정되는 거는 의대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원래 모집하고 내년에 좀 원래 느리기로 했던 숫자만큼 내년에 느려서 선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능할지가 좀 불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긴 한데 모든 게 이제 입시안은 나오고 나서 그게 맞춰서 방향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보통 잘 많이 안 했는데 소개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입시 상담을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1대1 상담은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등과의 격차가 배 이상 납니다. 예. 그리고 현재 상담하고 있는 숫자도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이 일단은 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좀 후배들 좀 많이 상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루에 상담을 많이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부담이 되는지 조금 그렇게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상담을 하다 보면 1대1 상담을 할 때는 되게 그 결정하기 힘든 거나 아니면 마지막 수시 원서 쓸 때 결정하는 거나 또는 이제 정시 때 그 가나다를 결정하는 걸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미묘한 선택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물어보시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데, 제가 설명회 때는 이제 그런 좀 특별한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일반적이지가 않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되게 보편화되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어, 가급적 설명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신 기준으로 제일 많이 수시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설명을 드리고,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그걸 제일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설명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단 이과 출신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게 조금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나 뭐 이런 거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정시까지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에서 좀 여러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치동 학생들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정시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저희 시대인재가 정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내신에서 압도적인 1등인 학원인데 정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신으로 수시로만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학을 수시로 가는 거는 뭐 원서만 쓰면 붙는 대학이 많이 늘려 있으니까 대학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가는 것이 수시로 가는 게 생각보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정시라는 것도 같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기에 지금 현재 해당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4년도 수시 합격자의 50% 내신입니다. 예, 합격한 학생들의 50% 내신. 이게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원은 늘어나긴 했지만 예, 여기는 일단 전교 1등이 아닌 학생은 힘들다라는 거죠. 그 전교 1등도 아주 쉽게 떨어지는 학교입니다. 이거는 교과 전형이고요. 이것도 교과 전형입니다. 이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죠. 2명까지 추천을 줍니다. 근데 1등, 2등을 서울대 의대를 쓰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주지 않으니까 여기도 1등. 여기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고, 이건 종합 전형이고, 이것도 종합이고, 이것도 종합이고, 종합입니다. 이것도 종합인데 학교별 1명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의대는 일단 1.0대와 경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 내신에서 벗어났다면 수시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50%니까 뭐 이제 문 닫은 내신 점수는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딱 중간이니까 1.0이 제일 1등이라고 생각하고 요만큼 온 데다 다시 끝으로 하면 예, 거의 끄트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는 예, 아주 기적적으로 붙은 학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들 1.2로 이 메이저를 가고 싶어 하시는데 예, 거의 다 떨어지고 어쩌다 1명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등이 아닌데 여기를 노리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대치동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뭐 수시가 안 되면 정시로 여기를 가는 학생들도 꽤 많으니까 예, 꼭 이 내신만 뭐 무조건 유리하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건 내신에 그냥 숫자만 있는 거지만 분포를 보여주는 대학이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의대에 23년, 24년.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기준에 보면 23년에는 경희대 의대가 1.1이었어요. 이게 50%입니다. 딱 보면 1.0에서부터 요 정도 1.5 이내가 거의 단데 1.5까지는 거의 없고 딱 2등급 1명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사고 뭐 잘 간다 그러는데 거의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24학년도는 요게 조금 분포가 2등급 라인에서 좀 더 생겼고 3등급 1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이니까 딱 교과 전형은 아니니까 해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경희대 의대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약간 학교를 감안해 줄 수도 있지만 갈수록 분위기는 이렇게 갈 경향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학교를 보기 전에 1.0인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숫자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면 작년에 카톨릭대 지역균형 교과 전형인데 10명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4합 5예요. 탐구 2과목 평균이고 소수점 절사를 합니다.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 중에서 내신이 1.0인 학생으로 10명을 뽑고 나서 나머지 학생들한테 예비 번호를 줬는데 예비 30번까지 다 1.0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 한국사 내신을 반영하는데 2등급 하나도 없는 거였죠. 그래서 카대의대가 이 동점자들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이수 단위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 올해부터 수능 최저에서 과탐 2를 필수적으로 응시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게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이게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0 중에 이제 과탐 2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고 그만큼 수능 최저 4합 5를 맞춘 학생들 중에서 1.0인 학생이 40명 정도가 실제 확인된 숫자고 연대의대 교과를 1단계 5배수를 선발해서 면접을 보는 형태에서도 5배수 하면 한 70명 넘어가는데 그 숫자들이 다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는 이제 Z값을 반영을 하니까 2등급 하나지만 거의 전 과목을 100점을 받았다든지 하면 통과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연대의대도 이제 바뀌는 거예요. 면접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입시가 의대 라인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생각보다 내신이 1.0대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신데 학교 프로그램이 좋고 학교에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종합에서 이런 걸 많이 봐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힘들게 받은 내신이고 정말 잘한 애들이 많은 데서 이 정도 한 것도 정말 잘한 건데 종합이니까 이런 걸 봐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학교일수록 전교 1등의 학생부가 탁월하게 좋다라고 써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한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1등이 정말 그 중에서도 탁월하다라고 모든 선생님들이 잘 써줄 수가 없어요. 근데 1등과 나머지 2, 3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에서 1등은 독보적입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다 딴짓하고 엎어져 있고 멍청한데 혼자만 또릿또릿하고 질문도 하고 하니까 모든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는 수업 태도도 좋고 뭐 탁월한 이해력에 질문도 잘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도 좋고 인성도 좋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써줍니다. 예. 1.0인 그냥 프로그램이 별로인 학교의 1.0인 학생들의 학생부가 실질적으로 더 좋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내신으로 먼저 많이 걸러질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올해 수시 경쟁률입니다. 보시면 서울대 의예과가 지역균형이 39명 모집인데 350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10대 1이 안 되는 거죠. 메이저 의대 중에서 제일 경쟁률 낮은 데입니다. 경쟁률로 보면 서울대 의대가 제일 가기 쉬운 거예요. 보시면 제일 경쟁률 낮잖아요. 지원자가 정말 소신껏 서울대 의대를 쓰는 학생들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합쳐보면 이걸 두 장을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3배수를 뽑고 요거는 2배수를 뽑아요. 면접은 똑같이 MI인데 합쳐보면 1000명이 넘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쓴 학생들이 일단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연대 의대는 서울대만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45명 모집인데 14대 1 정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비교하면 사실 서울대 의대보다 연대 의대가 더 쉬울 수도 있는 건데 얘네들 중에 서울대 의대 안 쓴 애들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카대 의대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교과 전형이고요. 이거는 그냥 쓰고 싶으면 쓰면 됩니다. 재수생도 상관이 없어요. 자, 학교장 추천은 학교에서 한 명만 추천합니다. 근데 대부분 재학생을 추천을 하고 재수생이 추천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재수생이 추천받는 경우가 없죠. 자, 그러면 이 1단계 4배수를 뽑는데 여기 쓴 학생들이 395명인데 보면 서울대 일반의 직윤하고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비슷한데 이 두 개는 같이 쓰기 힘든 게 면접 날짜가 똑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럼 전교 1등은 카대 추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서울대 지역균형을 받을 것이냐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선택하고 나면 2등이 남은 거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으면 1단계 4배수고요. 그리고 카대를 이 두 가지 중에 쓸 수가 없으면 쓰는 방법은 논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대 논술은 3,000명이나 쓰는 거예요. 19명 뽑는데 카대 의대를 논술로 합격하는 방법은 최저는 거의 다 많이 맞추니까 3합4거든요. 전국에서 수학으로 19등을 하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정시로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19명 뽑으니까 20등은 예비 1번이
그럼 과연 붙을 수 있느냐? 여기 붙으면 빠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논술로 붙은 애가 여기 종합으로 붙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1번이 붙기가 만만치 않은 데가 카드의대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딱 19등 하면 됩니다. 자, 성대의대가 원래 이게 수능 이후 면접으로 바뀐 전형이 건데 보시면 120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대의대를 제일 높게 쓴 학생들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아까 서울대 쓴 학생들이 직윤이든 일반이든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대의대까지는 전부 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서울대 의대 쓴 학생들은. 그다음에 울산대는 좀 적게 지원을 했고 울산에서 4년이라는 것 때문에 자, 고대도 보면 추천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고 교과 영향력이 큽니다. 학업우수는 종합인데 이것도 서류 100이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여기도 1000명 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대 이상을 쓰는 학생들이 1000명 이상인데 전국의 고등학교가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1등은 웬만하면 의대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걔네들이 고대의대 이상을 쓰는 비율이 훨씬 늘어났고 이게 지역 인재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고대의대 이상을 쓰는 학생들 지원자가 좀 더 늘어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보면 참 이 정도 의대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 전교 1등을 한다고 해서 이 중에 뭔가 하나는 되겠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의대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건 쭉 빼고 나서 수시에서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대학이 고대인데 이 고대가 입시가 올해부터 바뀐 게 면접이 없어지고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면접이 없다는 얘기는 연대도 면접이 있고 서울대도 면접이 있어요. 근데 다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을 보고 나서 가채점을 하고 나서 정시로는 고대는 충분하겠구나라고 하면 면접을 안 가면 됐는데 고대를 떨어질 수 있었죠. 근데 이게 면접이 없어졌으니까 수능을 잘 봤는데 나는 정시로 서울대가 충분하고 아니면 의대도 가능한 수능 성적을 받고 나면 고대를 원서를 써놨으면 학생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능을 너무 잘 보고 있어서 갑자기 영어를 4등급 받으면 최저를 못 맞출 테니까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수능을 망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대가 이게 면접이 없어지면서 이제 정말 고대 가고 싶은 애들이 원서를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작년 결과인데 보시면 내신이 이게 70%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7등의 내신인데 2등급이 기준으로 생명만 1점대고요. 화공도 1점대 후반, 신소재가 1.99, 그리고 산업경영 1.88, 전기전자 1.84. 그러니까 주요 학과가 다 2등급 이내였어요. 10명 중에 7등이. 그러면 자사고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수학교육과는 1.84였고 이게 의대는 1.1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2점대 초반이 고대 학업우수로 합격하기는 만만치 않다예요. 좋은 과 가기는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게 올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이거는 면접이 있을 때 얘기고 면접이 없어지면 내신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좀 더 학교를 봐서 내신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늘어난 숫자 영향을 받으면 조금 영향이 어떤 식으로 날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고대 입학처라면 고대 입학처에서 이제 면접을 없앤 거는 면접을 보고 뽑아놨더니 좋은 학교 애들 뭐 이렇게 뽑아놨더니 1학기에 보이다가 갑자기 다 사라지고 고대를 안 다니는 비율이 거의 30-4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를 가고 싶어서 원서를 쓴 애들보다는 고대를 보험 삼아 원서를 써놓고
수능을 봤더니 수능을 못 봐서 고대라도 붙여놔야겠다라고 가서 면접을 보고 나면 일단 고대는 합격했으니까 고연전이라도 한번 하고, 예, 그리고 나서는 별로 학교 생활은 관심이 없고 다시 수능을 봐야겠다라고 돌아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예, 그게 해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서류 100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 좋은 학생이 고대 입장에서 뽑고 싶었는데 그런 애들은 고대를 안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뀐 입시를 기준으로 보면 고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이제 뽑을 것 같고, 그럼 내신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원래 대치동의 고3 애들은 고대를 거의 안 썼어요. 납치니까. 예. 그 합격권에 있는 애들은 안 쓰는 거죠. 이 내신 때 있는 애들은 고대를 안 쓰고, 고대를 가면 참 좋겠다라는 애들은 좀 써보긴 했겠지만 과연 걔네들이 될 것이냐, 예,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70% 기준의 내신을 보고 자사고가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게, 지원자가 일반고가 70%고 합격생 기준으로 보면 일반고가 57%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고가 있잖아요. 이거 문이과 합친 거거든요. 그럼 아까 거는 이과 학과들입니다. 이과의 외고 애들이 쓰는 경우가 없으니까 수능을 이과 학생이 외고를 가서 수능을 미적과 과탐을 하는 외고 학생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자사고 기준에서 거의 이과라고 보면 이과 기준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0% 컷이 자사고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 8명 가까이는 일반고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문과까지 들어가서 그렇고 이과로만 보면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는 그 자사고가 거기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안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요 성적을 대충 보시면, 예, 그러면 자사고 기준의 합격권으로 들어가려면 한 2.5가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고대가 면접이 없으니까 납치가 되니까 쓸 거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26학년도에 의대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의대 늘어난 얘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이 서울 경기권의 학생들은 의대를 쓸 데가 더 없어졌어요. 일단 지역 인재가 해당이 안 되고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이 드물고, 그러면 종합으로 쓰려고 보면 아주대 가천대 말고는 쓸 데가 없어진 상황이 됩니다. 그게 늘어난 숫자가 일단 교과 전형이 전체적으로 원래 373명 뽑았는데 167명을 더 늘려서 540명 선발이고요. 종합 전형이 581명에서 262명이 늘어났으니까 원래 뽑던 인원에서 한 40%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논술은 거의 배로 늘어났어요. 이 103명 중에 40명이 가천대 의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역 인재 교과가 원래 뽑던 인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났어요. 다 지역 인재로 간 겁니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네. 종합도 거의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경기 애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숫자예요. 그리고 정시마저도 지역 인재가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늘어났다고 숫자로만 잡히는 거지 서울 경기권 애들한테는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시 기준으로 보면 지방의대를 빼고 나면 늘어난 숫자 거의 없습니다. 수시에서도 종합이 생각보다 지방의대를 일반 전형 빼고 나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서 쓸 때 보면 뭐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까 메이저 의대의 경쟁률이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나오는 거는 여기 쓰는 애들이 지방 국립의대가 안정이 되니까 나머지는 다 서울로 쓰는 겁니다. 그 전남대 의대가 안정이면 전남대가
지역 인재가 교과 전형인데 100명 정도 뽑습니다. 1.1이면 다 붙어요. 수능 최저도 3합 6인가 7인가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대 의대를 붙고 나면 일단 붙으니까 나머지를 다 서울로 쓰는 겁니다. 부산대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경북대 의대 지역 인재 쓰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지역 인재가 되는 학생이 전부 다 서울로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 애들은 지역 인재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전형 자체도 없고 더 힘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약대도 같이 좀 넣어봤는데 의대는 늘어난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는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형상 보면 약대는 교과 전형 숫자를 확 줄였습니다. 의대를 의식한 것 같아요. 의대 교과가 늘어나면서 약대 교과는 그럼 내신 컷이 너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줄인 것 같고, 종합은 별 변동이 없고 논술은 살짝 늘어났고, 지역 인재는 교과 전형을 좀 늘렸어요. 최저가 의대보다 한 단계 낮아서 내신 컷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인재에서 이렇게 갔고, 정시는 줄였고요. 정시 지역 인재 별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늘어난 숫자만큼 교과나 정시에서 좀 줄인 거니까 약대 전체 정원에서는 바뀐 거는 없는데 이렇게 좀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를 전부 다 합산해서 보면 정시 인원이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는 아까 늘어났는데 나머지 이렇게 좀 준 것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의치 안약 수가 합산해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입시에서 연고대 정도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성대 정도 내려가면 별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대 늘어난 게. 그리고 학생들이 내신만 너무 열심히들 하다 보니 뭐 경시대도 없고 봉사도 안 해도 되고 하니까 내신은 갈수록 그 전체적인 학생의 내신들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그런데 전교 1, 2등 내신은 탁월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1.0이 뭐 학교마다 이제 다 나오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2학년 때까지 1.0을 유지하느냐, 3학년 1학기에서 혹시 뭐 하나가 뒤집어지느냐 이런 정도 차이인 거고요. 그리고 이 대치동 학생들은 2학년 1학기 정도까지 좀 해보고 1점대가 아니면 이 정도 내신 범위에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정시로 많이들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 따기가 쉬워져야 되는데 정시로 돌린 애들은 내신을 전부 다 하지 않고 수학만 하고 물리만 하고 뭐 과학 2개를 하거나 하나만 하거나, 그러니까 내신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수능 볼 과목만 하니까 딴 과목은 5, 6등급 이렇게 받으면서 수학은 1등급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물리를 1등급 가지고 간다든지 해서 전부 다 내신을 챙기는 학생들이 1등급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뜬금없는 종합을 안 쓰는 학생이 막 100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내신을 챙기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일단 서울대 보면요. 서울대는 원서 쓸 때 아까 의대 이런 걸 보고 나면 원서 쓰려고 보면 의대를 중심으로 학생부도 준비했고 뭐 한 전교 5등 정도 하면 당연히 의대 쓰려고 학생부를 다 맞춰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원서 쓰려고 보면 일단 서울대는 의대 쓰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연대 의대도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쭉 힘들 것 같은 걸 좀 빼고 나면 다른 의대는 쓸 데가 없어요. 교과로 뽑거나 아니면 면접이 없거나 이러면, 그러면 다시 이제 서울대를 보기 시작합니다. 서울대에 그럼 의대 말고 뭐를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선택 과목을 서울대를 쓸 수 있다는 전제로 하셔야 돼요. 서울대 입시에서는 서울대를 내가 쓴다면 무슨 과를 쓸 것이냐. 그러니까 1순위 목표로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다른 데를 쓸 데가 없어서 서울대는 수능 이후 면접이 최저도 없고 그러니까 또 휴학하기도 좋고
또 나름 수능을 뭐 망하더라도 한 번 더 도전했다가 안 되면 돌아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서울대를 쓸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과마다 면접이 좀 다릅니다. 공대는 수학 면접이고 화학과는 화학 면접이고, 또는 이제 과학 면접을 보는 과와 뭐 수학 면접을 보는 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인문수학과 자연수학, 보통 이과 애들은 이렇게 면접을 하니까. 그래서 면접이 무엇인가를 좀 보시고 학과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 과목이 서류상에도 좀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 시스템이 이제 올해부터 신설이에요. 농생대에 있는 과고요. 면접이 수학 면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서울대 정시에서 과탐2 표점이 되게 큰 영향을 줬는데, 원 만점 표점에 비해서 2는 뭐 2개, 3개 틀려도 원보다 표점이 높았던 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정시 생각하면 2를 하는 게 원래는 대세인데, 올해 기준에서도 작년처럼 나올지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예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2를 서울대를 목표하는 경우는 2를 선택하면 3점을 기본 점수로 준다는 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일단 유리할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건 맞는데, 공부량도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대는 요거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 원서 쓸 때 되면 4, 5등부터 서울대 의대를 쓰기 힘드니까 서울대 땅과를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전교 7등쯤 하는 애가 나는 서울대 공대니까 10등 내에 유일하게 나만 공대니까 정기 정보를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착각을 했다가 갑자기 5등이 정기 정보를 쓸 수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대 내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해두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것. 그래서 물투를 학교에서 내신에서 3학년 때 선택하기를 많이 권할 겁니다. 물투를 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너무 선택의 폭이 없어집니다. 자, 연대는 26학년도에 바뀐 게, 일단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게 26학년도 현재 지금 고2 애들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게 학교 폭력을 반영하는 게 엄청나게 영향이 커졌습니다. 학교 폭력은 뭐 대다수가 해당이 안 될 테지만 뭐 반성문 정도 쓴 거는 입시에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가 좀 낮춰야 된다든지 하는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학을 당한다든지 그 전학을 가야 된다든지 하면 수능에서 수학을 2개 아니면 3개를 그냥 더 틀렸다고 하는 것 정도로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레벨이 2~3단계 이상 뚝 떨어져요. 그 수능 만점을 받고도 연대 공대밖에 안 될 정도로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만 감점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좀 정성평가를 하면 웬만하면 안 뽑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은 무조건 해당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문제가 되면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검정고시 출신자도 고등학교 재학 경력이 있으면 학교 폭력과 연관성은 모든 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유학 가는 거 아니면 국내 대학에서는 입시가 끝나는 겁니다. 교도소 갔다 오는 것만큼 큰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되고 나니까 학교에서 대학에서 문제되는 것을 아예 용납하지 않겠다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수시에서 인문 계열의 이 전형에서 1단계 3배수에서 4배수로 늘어나는 것. 근데 이제 문과가 없어지니까 해당이 없으실 것 같지만 원서 쓸 때 문과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수능 이후 면접이니까. 그 다음에 정시에서 학생부 평가를 반영하는데 요거는 내신이 5등급까지도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연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니까 서울대는 서류로 반영하고
고대도 내신을 반영하니까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 같으니 수시를 안 하더라도 내신을 잘 챙기는 게 좋다. 이게 학교 선생님들 의견이고요. 네, 그 학교 분위기를 해치지는 많은 수준에서 그냥 수시를 그래도 다른 애들을 위해서 좀 뭐라도 해주는 게 좋겠다 정도인 거지. 실제 입시에서는 5등급을 받아도 정시에서는 연대는 문제 없고요. 예, 고대는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과 수능 100인 전형 중에서 학생이 선택해서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100으로 쓰면 되죠. 그리고 서울대는 서류를 반영하긴 하는데 이 A를 받으면 수능을 좀 못 봐도 합격을 할 수 있고요. C를 받으면 수능을 엄청 잘 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관이 A를 주거나 C를 주는 거는 입사관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수능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입사관이 섣불리 A를 안 주고요. 웬만하면 C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전부 다 B예요. 그래서 의도랑 다르게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도 간혹 이제 C를 받는 경우는 뭐 그 과에서 요구하는 어떤 과목을 아예 내신에서 안 들었다든지 하는 경우는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그런 것 뭐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서강대, 성대, 한양대는 내신을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영하지 않아도 수능으로만 충분히 다 변별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정시까지 생각해서 내신을 전부 다 챙겨야 된다는 아닌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평균 등급 수준으로 4, 5등급 수준만 유지하면 정시로 연고대 가는 것도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고대 입시하는 생각보다 고대가 조금 바뀌었어요. 고대가 바뀐 게 이제 추천 전형에서 이게 이제 교과 90%로 늘어났고, 그 얘기는 뭐 서류 영향력이 더 줄어든 거니까. 그리고 최저 등급 기준도 2개 평균에서 하나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대가 수능 최저가 조금 더 쉬워지는 형태로 갑니다. 학교 추천은 3합 7인데 탐구 2개 평균이었거든요. 이게 탐구 하나로 바뀝니다. 이 동네는 원래 해당 사항이 없던 전형이긴 하지만 고대 의대에서 똑같이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고대 어디에 있는데 고대 의대도 학교 추천 전형에서 탐구 한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대가 이과는 무조건 과탐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확통 사탐을 하고도 전기정보 이런 전기전자 이런 거 수시로 쓸 수 있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부 내용이 맞아야겠죠. 종합이니까. 그러니까 고대는 이렇게 바뀌면 내신 컷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면접이 없으니까 고대를 수시에서 제외하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2점 초반까지는 고대를 납치라고 생각해야 될 거고 2점 중반은 이제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대치동을 고대는 대치동을 버렸습니다. 오고 싶으면 논술로 오라라고 논술 전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대는 논술 전형 외에는 쓸 게 없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100%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9등급이어도 감점이 없습니다. 논술 100%니까. 고대는 논술밖에 쓸 게 없는 게 대치동 학생들한테는 선택지예요. 근데 고대 논술이 수능 보자마자 토요일 날 봅니다. 그래서 고대를 가고 싶으면 고대 논술을 위해서 논술을 미리 준비한 학생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논술 범위는 미적, 기하, 확통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시가 바뀐 걸 보면 고대가 납치 전형으로 바뀌면서 일단 수시에서 고대 쓰는 경우는 제외를 하면 서강대, 성대, 한양대는 수능 최저조차 없으니 고대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시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1점대가 아니면 쓸 대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오히려 2점 초반도 서울대는 가능성이 있어요. 면접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를 포함해서 수시 종합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1점대나 2점 초반까지인 거고 1점대도 1.5가 넘어가면 마땅히 쓸만한 데가 별로 없다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1학년 현재까지 내신하고 이제 앞으로 최대치 올릴 수 있는 내신은 2학년 1학기, 2학기 1.0, 1.0을 받으면 최대치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 내신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성적의 상승 곡선이라는 게 지금까지 설명한 대학들, 그 의대나 서울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성적의 상승 곡선이 아무 의미 없는 데입니다. 거기는 원래부터 1학년부터 1등, 2학년 1등, 3학년 1등이 쓰는 대학이니까 1학년 때는 3등이었는데 2학년 때 2등이 되어서 3학년 때 1등이 되었다. 이 정도는 상승이라고 볼 수도 없고 1학년 때 30등이었는데 2학년 때 한 10등으로 올라오더니 3학년 때 한 5등을 했다. 어차피 힘든 거예요. 원래부터 1등인 애들하고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상승 곡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되고 과연 평균 내신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를 계산을 해보시면 수시 종합을 끝까지 준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사실 지금쯤이면 거의 결론이 난 겁니다. 내신은 벌써 시험을 3번을 봤잖아요. 3번을 보니까 상승을 하고 있느냐. 그 학생이 이거는 다음에 1등급 받아보겠다 했을 때 과연 그걸 1등급을 받아내느냐. 2학년 되면 뭐 다른 애들하고 다시 내신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애들하고 같은 학교에서 하는데 과연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내신 평균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과연 수시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좀 할 텐데 수시 종합을 완전히 배제하고 일단 생각하기는 그렇긴 하니까 학생이 하고 싶은 학과라든지 이런 걸 좀 기준으로 내신 선택 과목을 조금은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별로 다 2학년 내신을 거의 선택하는 상황일 텐데 아직까지 반편성은 안 한 상태일 테니까 조금은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새로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뭔가 하나를 바꿀 여지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 학교마다 보면 어떤 학교는 학생이 좀 바꾸다 그러면 잘 바꿔주는 학교도 있고 담임 선생님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예 안 된다고 신청 자체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 선택이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물화생지 다 선택해야 돼요.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이과는 사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학교에서 딱 제한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간표 자체가 겹치게 짜여 있어서 두 개를 선택할 수 없게끔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선택 과목에 바꾸는 게 폭이 크진 않겠지만 대부분 서울대 기준으로는 많이 보실 거예요. 서울대를 생각하면 공대 쪽으로 생각하면 물투를 하지 않고서는 쓸만한 학과가 별로 없다는 것. 그리고 미적 기하 확통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일단 물투를 전제로 하려면 물원을 해야 되는 거죠. 서울대는 이 정도인데 나머지 대학들은 어떨 것이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신이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 교육과정에 서울대가 저렇게 학과별로 권장 과목 이런 걸 발표하고 나서 나머지 요 대학들이 경희대, 고대, 가나다 순이에요. 경희대, 고대, 성대, 연대, 중앙대가 공동 연구해서 학과별로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걸 이제 대학 교수라든지 또 그과 이제 학생들 뭐 여러 가지 해서 정해서 발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참고를 하지는 않는데 원서를 서울대 한 장만 쓰는 게 아니니까 다른 데를 하려면 조금은 보시는 게 맞는데 대략 서울대랑 얼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하다 보면 학생이 그걸 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지원 자격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서류 평가에서 약간의 감점 요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연대 겁니다.
아까 그 대학들이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연대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이런 자료들은 대학마다 보면 입학처에 들어가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관련 책자들이 있습니다. 종합을 준비하면 목표하는 대학에서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꼭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합격한 학생들이 자기는 어떤 식으로 준비했고 이런 것도 또 다 들어가 있고, 물론 거기는 좋은 사례들로 넣어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 닫은 학생을 어떻게 이렇게 인터뷰해서 넣은 게 아니라 보면 아주 괜찮은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정도 하면 무난하게 합격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필수 권장 과목과 가급적 이수를 권하는 과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급적 이수를 권하는 과목 중에 안 들으면 연대 쓰는 학생들 중에 상대적으로 이 과목이 빠져 있으면 나머지로 뭐로 보충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안 들으면 웬만하면 힘들다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연대는 보통 이제 공대보다 의대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으니까 보면 여기 물리원이 들어가 있어요. 물투가 아닙니다. 물리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 연대가 물투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상담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서류에서가 아니라 그전에는 재시문 면접이었는데 물리 면접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작년 표점 수석인 학생이 걔는 물리를 안 했던 학생인데 연대의대 면접을 갔는데 물리를 물어봐서 대답도 못하고 떨어지고 나왔던 학생이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자주 이렇게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면접이 이제 연대가 MMI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기준으로 보면 물리 1을 권하고 화투를 권해요. 그리고 화원과 생원, 생투는 필수고요. 확통이 권장 과목이고 수원, 수투, 미적. 그러니까 기하는 없어요. 기하는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서울대를 보면 웬만한 학과의 공대 쪽에는 기하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의예과 기준으로 보면 생원이 필수고요. 생투와 미적, 확통, 기하. 서울대는 기하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대 의대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투는 당연히 들어가 있죠. 생원, 생투. 그 의대 기준으로 보면 화투도 있어요. 근데 서울대 의대는 물투는 없는데 서울대를 의대를 쓰는 게 아니라면 서울대 공대를 쓰려면 물투를 하는 게 맞죠. 그 물투, 화투, 생투를 다 하는 게 좋은데 투를 3개 하는 게 과중이 아니면 생각보다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종합을 생각하는 경우라면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를 쓰려면 물투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서울대 의대에는 물투가 없잖아요. 물원은 연대 의대 때문에라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공대를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물리는 할 거고 물투까지 하는 학생이 당연히 공대 생각하는 애들은 맞을 텐데 이제 생투를 하는 게 맞느냐? 공대 기준으로 보면 생투는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연대 입학처에 있는 자료니까 다른 학과 여기 있지 않은 학과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 약대 라인에서도 보면 물리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을 생각하면 물화생지 중에서 원 3개는 물리를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화원, 생원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종합을 생각하면 물화생을 선택하는 게 종합 쓰기에는 좋은 거죠. 근데 보통 또 수능에서 지학을 많이 선택하잖아요. 내신에서 안 하고 지구과학을 혼자 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같이 생각하고 내신 선택 과목을 결정하려면 일단 물화생이 종합을 염두에 뒀을 때는 좋은 선택지고요. 이 중에서 투는 2개만 가지고 간다면 그것을 물투를 포함해서 할 거냐 아니면 물투는 뺄 거냐는
서울대 의대를 포함해서 원서를 쓸 거냐 아니면 서울대 의대는 빼고 쓸 거냐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대충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는 된 것 같아요. 예. 뭐 2점대 넘어가면 그냥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상관 없고요. 예, 그냥 수능 볼 과목으로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겨울에 그러면 뭐 일단 내신은 거의 대부분 선택하셨을 거고, 그럼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짤 거냐인데 이 두 개가 제일 고민일 거예요. 일단 수학을 정규 수업을 뭐 이틀짜리나 3일짜리 정규 수업을 방학 때는 보통 3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보면 수원수투를 할 겁니다. 그럼 미적은 그럼 특강을 들으면 되죠. 그럼 수학을 벌써 수원수투 정규반하고 미적 특강을 들으면 주 5일이 수학입니다. 수업만 들으면 땡이냐? 당연히 이건 복습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면 일단 5일은 수학 있는 날은 딴 거 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과탐을 물화생지 중에 일단 내신을 4개 선택한 경우는 거의 없을 테고 내신을 3개를 했을 텐데 그럼 과학 3개를 다 들을 거냐? 듣고 싶지만 과연 들어도 되느냐? 내신이 1점대는 다 하는 게 맞죠. 1점대는 어찌됐든 내신을 지금 버릴 상황은 아니니까. 그럼 과탐은 3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토요일 2개 듣고 일요일 하나 들으면 월화수목금은 수학만 매일같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과학만 딥다하면 바로 또 수학해야 되잖아요. 방학 때 아니면 이렇게 할 때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짜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1점대 애들은 이렇게 해주는 거 빈틈없이 다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 건데 그럼 국어 영어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비어있는 날 하나씩 넣으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지금 1점대는 영어까지 꼭 안 들어도 될 테니 그냥 국어만 넣으면 주말에 2개씩 평일에 하나씩 딱 시간표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챙겨야 되는 학생들 그렇게 나오는 건데 수학을 3개를 다 듣고 과학을 3개를 다 들을 이 2개를 다 하는 학생은 1점대가 아니면 일단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받은 내신을 보아하니 얘는 좀 더 정시를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때가 아니면 수학을 완성하기 힘들 것 같으니 수학에 그냥 몰빵을 하자. 그러면 수학을 3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과학은 수능을 아직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 학생이 그래도 좋아하는 건 네가 일단 하나 골라라 하고 그 다음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할 거 골라라 하면 수학 3개 다 하고 과학 2개까지 가능해요. 과학을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뭐 친구들 많이 듣는 거 하나 골라서 듣든지 하고 국어 영어를 수능 준비를 하는 쪽으로 시간표를 같이 포함시키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아마 좀 중위권이어서 아직 뭐 학원 끊어놓으면 다 다니기는 하는데 보면 출석도 잘하고 뭐 과제도 잘 제출하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맨날 평균 이하고 이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하나 빼기는 애매하거든요. 근데 학생한테 뭘 빼줄까 그러면 일단 다 수업이 좋아서 다 듣는다고 하는 학생이 훨씬 많을 겁니다. 차라리 그냥 나는 이 수업만 들을래 이렇게 학생이 선택하면 좀 편할 텐데 왠지 그렇게 해놓고 나면 수업 없는 날은 학생이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자꾸 수업을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업이 최소한 평균치 이상은 나오면서 과제를 다 해결하는 기준으로 수업을 짜셔야 돼요. 그러면 수학을 3개 하는 거는 약간 부담이 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수원수투만 하고 미적은 여름에 시작하자로 넘겨도 되는데 조금 그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미적을 빼고 나면 과탐을 2개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어나 영어 중에서도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자, 국어 영어는 방학 때 하는 수업은 거의 수능형 수업입니다. 수능형 수업인데 그 다음에 학기 중에 이제 내신 학교별 내신을 들을 거냐 말 거냐를 요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학교별 내신을 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수능 기출을 다룰 때 아무래도 이게 이 지역 내신에서 기출이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그런 걸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학기 중에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는 똑같이 기출을 다루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해집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를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기본적으로 기출이 내신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문이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룰 때는 이제 수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다룰 수 있지만 내신 대비 들어갈 때는 그것이 변형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듣다 보면 수능 준비에 사실 그렇게 많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온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만 바꿀 수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지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2학년부터 이게 국어 영어가 내신형과 수능형이라는 게. 근데 겨울 방학에는 이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하고 과학을 어떻게 짤 것이냐가 조금 더 정시 쪽에 중심을 둘 것이냐 아니면 열심히 수시해서 내신을 2학년 때 오히려 과학이 더 늘어나니까 학생은 내신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1점대에서 좀 더 성적을 올려보자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딱 내신 1점대 학생 그리고 가까스로 2등급 몇 개 열어서 그렇지 실제 1등급 가능성이 열려있는 학생까지는 이 범위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시간표 짜시는 게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네. 수학을 옮기면 좋겠는데 수학은 쉽게 못 옮기니까 수학을 딱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딴 걸 하나씩 넣으려고 보면 뭔가 하나씩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듣고 싶은 선생님 반으로 이렇게 또 짜려고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겹쳤을 때 어떤 수업을 먼저 택할 것이냐. 일단 수학 기준으로 하시고 수학에서 특강을 미적을 어떤 식으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과학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평일 수업이 들어가 있는 게 국어나 영어나 과학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평일 수업들도 있어요. 그럼 평일날 수학이랑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느냐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 과제를 하는 거나 이런 거 생각하면 하루에 하나씩 듣는 게 일단 제일 좋습니다. 네. 뭐 학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시대인지에서 다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다 들으면 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컨설팅이나 이런 거 이제 문자 보낼 때 좀 더 일찍 보내드리고 하는 건데 네. 이왕 다 들으시면 좋습니다. 네.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을 꼭 이제 하셔야 되고 수학은 레벨 기준으로 진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예. 학생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학생들이 어떤 수업 어머님이 짜려고 할 때 학생이 자기가 또 원하는 수업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하시고 이제부터는 애들이 좀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예. 그 전까진 잘 뭐 시키는 대로 잘 하던 애들이 자꾸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예. 알아서 한다 그러고 벌써부터 정시만 얘기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학생이 공부를 하기 싫어해서가 아니라 학생이 느끼기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방법이 그쪽이 좀 더 유리해지는 것 같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의견도 꽤 많이 참고하시면서 같이 요거 시간표를 한번 좀 조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컨설팅 무료 컨설팅이나 이게 컨설팅 문자 나가는 게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많이 오랫동안 들으신 분한테 먼저 나갑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공정한 방법인 것 같아요. 가나다 순으로 나가면 이게 황 씨는 맨날 못 받았다 연락 오니까 그래서 강자 순인데 냉정하게 수강료 납부 금액이 많은 분한테 먼저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은 어떻게 보면 이틀 3일씩 들으니까 수학 수강료가 제일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자도 좀 일찍 받으실 거고 그런 기회가 되면 성적이 어떻든 간에 컨설팅은 받아보시는 게 조금 더 이게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서 훨씬 좋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만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